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수성고 기출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수성고 집합 함수 문제인 것 같네요. x 집합이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주어져 있는 그 두 함수 fg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라는 말도 주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때 이제 이 조건은 뭘까요? 합성함수를 했는데 x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대응을 이렇게 하는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g라는 것은 바로 뭐다? f의 역함수였다. 이런 뜻이 이 문제에 담겨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정보였네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개 함수 대응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합친 결과가 2다.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결과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소가 1, 2, 3에서 x는 집합 1, 2, 3으로 이렇게 가는 대응인데 대응 결과들은 나오려면 1, 2, 3 이 세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하기 해서 2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과가 1 더하기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G1이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F1도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응 한 가지를 가르쳐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뭘까요? 역시 나와 비슷한데 두 개의 함수 대응 결과가 5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역시 이 숫자들 가지고 근데 뭐 1은 또 빼야죠. 아까 문제에서 1대1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2하고 3인데 이 두 개의 결과를 더하기 해서 나오는 방법은 한쪽은 2, 한쪽은 3 이렇게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F2가 2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F2가 2. 그러면 G2도 2. F2는 또 2. 그러니까 이건 2 더하기 2니까 5가 될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어야 될 이 문제의 함수 대응은 이제 결론이 났네요. 1, 2, 3에서 x라는 집합 1, 2, 3으로 가는 대응인데 1은 1에 대응돼야 됐고 2는 3, 3은 2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F3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오죠? 3은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G의 3 이렇게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G3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2 그럼 G2가 되겠고 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결과 2와 3을 합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5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출발합니다. 집합 x 범위가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두 함수 되어 있는데 우와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fg는 보기에 좀 나와 있고요. 합성함수 그래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려가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계속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거니까 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운 걸까요? 맨 처음에 x를 집어넣어서 f작용 거쳐서 나온 부분이 우리가 이제 치역이라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온 이 치역을 다시 정역으로 생각해서 다시 이제 g에다가 집어넣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요 결과 치역을 정역으로 해가는 요 절차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좀 잘 같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f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f라는 함수가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과 1 사이에 집어넣는 거하고 1과 2 사이에 나눠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즉 무슨 얘기냐? g의 fx 해서 지금 우리가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0부터 1 결과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뭔가 나오겠죠? 다음 1부터 2까지 또 이렇게 결과를 집어넣으면 또 뭔가 나오겠죠? 이제 요 치역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0부터 1을 집어넣으면 쭉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y값이 쭉 나오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이제 g에 대입해야죠. 그러면 이게 정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정역은 f에 집어넣는 거니까 f가 0부터
1, 1부터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맨 처음에 이제 0부터 1 집어넣은 결과는 0부터 1 범위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어떻게 됐어요? 0부터 2 나오면 0부터 2 나온 결과, 즉 이런 모양을 이곳에 그려야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중간에 1 나오고 2 나오고 표시하고 중간에 점 찍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부터 2, 이제 이쪽 뒤쪽이 좀 더 어려운데 1부터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 즉 이렇게 나와요. 2에서부터 0까지, 2에서부터 0까지. 이제 여기 어려워요. 2에서부터 0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우리가 실질을 1 집어넣었을 때 이제 2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는 거니까 2 나올 때 이쪽 부분이죠. 즉 거꾸로 가면서부터 대입해야 돼요. 2에서부터 0으로. 우리는 이렇게 1에서부터 2로 가면서 나온 결과를 G로 가면서 거꾸로 가면서 대응시켜 나와야 돼요. 이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1 되는 부분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특히 이제 뒤쪽 부분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그려가는데 이거 나왔을 때는 거꾸로 가면서 그려야 되겠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운 거니까 수성고에서 제법 어려운 합성함수 그래프를 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이런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양은 이제 3번에 있게 되겠어요. 조금 좀 이해되셨습니까? 진짜 잘 이해된 거죠? 자, 특히 1에서 2 나오는 부분들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 5개 3명에게 나눠준다. 오호, 조건이 붙었네요.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 자, 이제 선물 주는 거는 함수 대형 모양하고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선물이 1, 2, 3, 4, 5의 선물이 있고, 사람 A, B, C가 있다. 선물을 마구 준다.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3가지, 뭐 2가 가는 것도 3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 주면 되나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A를 선물 주게 되면 B, C가 선물을 못 받는 경우죠. 근데 지금 선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풀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선물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이 선물을 3덩어리로 만들 거예요. 사람이 또 몇이 있어요? 3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이 선물, 첫 번째 선물 덩어리를 누군가에게 주면 또 두 번째 선물 덩어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제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 5개를 3덩어리로 나누는 분할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분할된 3개를 3사람한테 모아주는 거 분배해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분할 분배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명을 3덩어리로 나누는 방법은 3명, 1명, 1명 나누는 거하고 그 다음 2명, 2명, 1명 이렇게 나누는 2가지로 나눠줄 수 있죠. 자,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놓고 2명 중에서 1명을 또 고르고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을 갖다 놨을 때 뭘 조심해야 되죠? 여기 1, 1 이렇게 같아지는 게 두 녀석이 나오면 이걸 뭐로 나눈다? 2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거 좀 산수 좀 해볼까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 해주면은 이건 뭐 얼마가 되죠? 이건 10이 되겠고 2 컨비네이션 1 해주면 2가 되겠고 2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요거는 10가지 이렇게 계산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또 어떻게 계산되죠? 자, 5개에서 또 2개를 고르고 3개에서 또 2개를 고르고 하나 남은 거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이쪽 2가 같아지니까 요것도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겠네요. 자, 5 컨비네이션 2는 10이고 3 컨비네이션 1은 3이고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이 이루어지니까 15가지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즉 분할하는 방법이 15가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곱하기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분배 3개의 선물 덩어리를 3사람한테 분할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25 곱하기 3팩토리얼이 6이었으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될까요? 150좀 되는 건가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분할해서 분배하는, 즉 어떤 조건일 때 선물 못 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런 조건일 때는 분할해서 그다음 그거를 분배하는 형태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법이 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또 명심해서 다음에는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락쌤의 네 번째 문제풀이 시작해볼까요?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고 싶다. 야, 요 x에다가 정수를 집어넣는데 y도 정수가 나와야 되겠다. 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문제 함수식이 y는 3x 플러스 5분의 3x 마이너스 1.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곳에 정수를 마구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정수가 되는 거 그냥 찾기는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자, 어떤 변형을 해주면 좋을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점근선 맨 처음에 찾는 그런 방법처럼 이렇게 으쌰 됐고 빼기 6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이제 약분돼서 1 빼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근선 처음 찾는 그런 공부하던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지금 이런 게 이제 풀이 방법이 되겠어요. 요건 이미 1이라는 것은 정수가 됐으니까 이제 요쪽 오른쪽 부분이 이제 뭐가 되면 돼요? 요 녀석이 정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y값이 정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분모에 있는 3x 플러스 5가 있는데 분자에 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수가 되려면 이 3x 플러스 5라는 것은 아무 숫자나 마구 다 되는 거 아니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약분될 때 정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x 플러스 5가 될 수 있는 방법은 6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와우,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요. 이때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럼 이제 3x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3, 빼니까 마이너스 2, 빼니까 1.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최종 답은 x를 구하려면 얼마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뭘 찾는 거예요? 정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경우가 되겠죠. 여기 나눌 때 정수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3분의 7, 3분의 8, 3분의 11 이런 거 정수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3분의 4, 3분의 2, 3분의 1 정수 안 돼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경우는 맨 처음엔 뭐 이렇게 8가지로 많은 줄 알았지만 실은 몇 가지? 2가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수되는 것은 이게 2가지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분자가 3x-1 이런 형태로 있는 상태에서 전체 정수를 찾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기 형태로 끄집어내고 이쪽에 숫자 6만 만들어서 여기 6의 약수, 이 약수 이렇게 찾는 부분들이 힌트였으니까 이 부분 잘 명심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림없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5쌍의 부부 중에서 4명을 선택한다. 부부니까 이거 10명이 있었던 거네요. 10명 중에서 이제 4명을 선택하는데 한 쌍의 부부만 짝이 딱 맞아 떨어지겠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네요. 부부 문제. 그리고 또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또 뭐가 있었죠? 신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자, A, B, C를 쓸까요? B, C, D, E.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부부 구분해 준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 A 프라임 이렇게 이제 둘이 있는 거고 여기도 둘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4명을 고르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근데 한 쌍의 부부만이 딱 짝이 맞아야 되겠다라고 돼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맞는 집을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의 집이 있는데 그 5개의 집 중에서 한 집을 딱 골라서 만약에 A를 골랐다면 이 A 집은 그죠? 남편과 아내 둘 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니까 그러면 한 쌍의 부부가 딱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고르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려운데 이제 2명을 골랐으니까 이제 2명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는 짝이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그냥 나머지 8명 중에서 2명 고른 다음에 짝 맞는 경우를 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먼저 집을 선택하면 돼요. 4개의 집이 남아있는데 그 집에서 2집을 선택해요. 그러면 B라는 집하고 C라는 집이 만약에 선택됐다고 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근데 여기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 한 명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고르는 가지수는 당연히 2가지. C도 역시 마찬가지죠. 2가지. 자, 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냐 아내냐를 선택하는 거죠. 남편 아내를 선택하고 이거 이제 골라야 될 집을 선택하고 됐습니까? 자, 요런 절차를 거쳐가는 거. 아마 신발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발 누구 신발인지 선택하고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그럼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냐 아내냐.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그래서 이제 2가지 됐습니까? 특히 이제 이 오른쪽 부분 다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계산은 여기는 5가 되겠고 4 컨비네이션이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가 있고 그럼 이 하나 이렇게 지워줄까요? 그러면은 3, 4, 12, 2하고 5하고 곱하니까 10 이렇게 돼서 전체 계산 결과는 12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거듭 강조하지만 먼저 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냐 아내냐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절차를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잘 이해해서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6개의 문자가 있다. 근데 얘네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사전식으로 나열했다. 그랬을 때 300번째 오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서 그 숫자의 맨 마지막 문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건 이제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자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D 있었고, E 있었고, F, I, N, R 이런 문자들을 나열할 건데 D를 맨 처음에 나열하고 뒤에다가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게 되면 뒤에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5 팩토리얼이 되죠. 그러면 이게 120개의 문자가 나열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자 2로 시작할 때도 또 5개의 문자가 나열되니까 5 팩토리얼 해서 120개. 아직 300 되려면 멀었나요? 하지만 이게 이제 240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F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120개 추가되면 300을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F로 시작하는 곳에서 이제 300번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F에서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문자 D가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4개가 나열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F, D 다음에는 또 뭐 E가 올 때 슉슉 이렇게 되면 또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얼마죠? 4 팩토리얼이 24인가요? 24 24 48이 합쳐지니까 288 이렇게 돼 있죠. 와우. 이제 300가 가까워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F로 시작하면서 E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먼저 올 문자가 그럼 뭔가요? 제일 앞에 문자가 D였으니까 D가 올 수 있겠죠. 그럼 3개가 나열되면 얼마? 3 팩토리얼 6개의 문자가 추가돼요. 와우. 그러면 그 다음에 FE 이제 F도 왔고 E도 왔으니까 그 다음에 먼저 올 문자가 I죠. 짠짠 해주면 3팩토리얼에 6개. 근데 이게 12개가 되니까 12를 추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드디어 300번째가 되죠. 즉 FEI로 하면서 제일 요 쓸 때 맨 마지막 번째가 이제 300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은 문자가 D하고 N하고 R이 남았는데 맨 마지막 문자니까 R이 오겠고 그 다음에 N 오겠고 그 다음 D 요게 이제 맨 마지막 문자가 되죠. 자, 그러니까 FEIRND 이게 이제 300번째 오는 문자예요. 이 마지막에 오는 문자 중에서도 맨 마지막 문자 이건 무슨이냐 이렇게 이제 D가 됐으니까 1번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풀이가 되겠어요. 자, 사전식 나열이라는 것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맨 앞에 D가 올 때 나머지 문자를 쭉 나열한다 5 팩토리얼 이런 이제 순열 문제가 되는 거죠. 2가 올 때 역시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녀를 이용해서 사전에서 몇 번째 오는 문자인지 찾아보는 그런 문제.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좀 마치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주어져 있고 fx가 가우스 q gx 주어져 있고 근데 이거 합성함수네요. 또 그 다음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때 상수 a 구하는데 a 값이 0보다 작다는 거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하라. 이런 얘기네요. 자, 합성함수가 줘 있는데 이거 뭐죠? 합성함수 구해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ex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게 합성함수니까 fgx 이렇게 된 그래프는 뭐 가우스 ex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우스 기호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직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y는 근데 여기에 이제 a가 공통이니까 공통 이렇게 묶어놓으면 x-1 더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써지는 이런 직선. 요 합성함수에서 나온 가우스기호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골치 아픈 저 가우스기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우스기호라는 것은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 가우스기 안에 있는 요 e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가 되면 이 가우스 기호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0으로 풀리고 e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해지면 이 가우스 기호는 1로 풀리고 e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이 가우스 기호는 2로 풀리고 이런 얘기인데 너무 빨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가운데 걸 하나 예로 들면 1하고 2 사이에 어떤 문자가 x 있으면 이 값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가장 큰 적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이 되죠. 그렇게 이제 1로 풀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호가 조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데 축을 슉 잡아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ex가 0과 1 사이니까 범위는 이제 2분의 1, 그 다음 1, 그 다음 2분의 3, 좀 더 그리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는 값이 0으로 풀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1 잡으면 이렇게 2분의 1에서 1 사이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다음에는 이것도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와우. 자,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지죠? 이게 이제 가우스 기호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조금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이 직선은 뭐죠? 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이제 직선 방정식 구해던 걸 좀 생각해 보면 1,2분의 1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좌표가 있는 거예요. 1,2분의 이런 점. 근데 기울기 a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음수라고 했죠. 음수인데 문제를 풀이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라. 그럼 언제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직선이 이거보다 더 위로 가서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계속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럴 때 지금 이거 x가 2분의 1 증가할 때 y값이 2분의 1 감소하니까 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이제 기울기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더 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이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p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값이니까 이 결과는 p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된다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가우스 기호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아까 중간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그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우스 기호는 맨 처음에 문자처럼 느껴지지만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숫자처럼 처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가우스 기호 그리는 거 좀 자신감을 갖고 잘 그리면 이 문제 풀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조금 또 연습하셔서 다음에는 가우스 기호 관련 문제도 잘 풀 수 있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락쌤의 문제 풀이 8번째 문제.
자, 두 곡선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다. 이때 와, x는 k라는 선분을 쫙 그어서 만나는 점이 PQK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 길이들을 쭉쭉 구한다. 더군다나 그림까지 주어져 있고. 와우, 힘들어 보이죠? 이제 그림 나와 있으면 괜히 겁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K라는 값을 쭉 그었을 때 PK, QK 돼 있을 때 이 사이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K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러면 대입하면 위쪽에서는 K가 나올 거고 밑에서는 루트에다가 K-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위쪽 큰 좌표, 이게 작은 좌표예요. 길이 구하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모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끝이에요. 무지 쉽죠? 이게 이제 그러면 PK하고 QK 사이에 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쉬운 건데 괜히 겁주는 거죠. 이렇게 결과 나온 곳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2, 3 해서 이제 4 차곡차곡에서 10까지 대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문제 뜻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2를 대입하면 루트 2, 루트 0. 3을 대입하면 루트 3, 루트 1. 다음 루트 4, 루트 2. 규칙적이 되죠? 지워지는 게 보였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자, 9쯤 대입하면 루트 9, 루트 8. 10을 대입하면 루트 10, 루트 9. 이렇게 해주면 이제 대입이 다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칸 넘어가서 지워지기 시작하니까 3은 그 다음에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개가 남게 되죠. 그럼 규칙적으로 오게 돼서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이쪽에 몇 개 남겠어요? 두 개 남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루트 9는 3으로 풀릴 거고 루트 10 있고 여기 빼기에 0은 쓸 필요 없죠? 자, 1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a 플러스 b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가 되고 여기 이제 계수 1이 있으니까 b 값이 1 되겠죠? 그래서 2에서 1을 빼서 결과 1 이렇게 처리되면 문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이 이번 시험 범위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인데 그래프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긴 거예요. 두 개 나왔다고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좀 표시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이번 문제에서 좀 확인되셨을 거예요. 좀 자신감 생겼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랑랑라 즐거운 문제 풀이. 자, 9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이 주어져 있고 Y집합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 X에서 G로 가는 함수. 아, 그래서 합성함수. 그럼 최종적으로는 Y로 가겠네요. 근데 이제 치역이 공역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선 뜻파악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뜻파악을 하려고 보려니까 1, 2, 3. X집합에서 X집합 1, 2, 3으로 가고 다음에 A, B 이렇게 Y집합으로 대응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최종 치역은 A, B가 돼야 되는데 이때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 공역이 두 개밖에 없는데 치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치역이 두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A면 이렇게 혹은 B면 이렇게 하나만 돼야 되겠다. 아, 여기 이제 최종 치역의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요 뜻을 좀 파악을 해야 문제풀이 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거 좀 수성고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냈네요. 자,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선 F에서 G로 가는 대응부터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F에서부터 G로 가는 대응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네들 1, 2, 3이 다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1이 A나 B 중에서 이제 하나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대응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제 최종 치역이 A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이제 대응 방법이 있는데 G라는 함수 대응할 때 얘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3도 두 가지. 요거는 이제 2, 3 대응 가지수요.
이렇게 되면은 뭐 2, 3 이렇게 3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혹시 뭐 3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치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대응 집어넣어야 될 맨 처음 1, 2, 3이라는 것은 이쪽 전부 1로 대응되어 있고 이 녀석은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 3이 G라는 대응 규칙이 있더라도 따로 B로 가는 대응 규칙이 있더라도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집어넣은 1, 2, 3이 B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그러면 3, 8, 2, 24 요 가지수가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나면 좋은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역시 함수 대응은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대응하는 원소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1, 2, 3이라는 원소가 이번에는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이렇게 두 개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가지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우선 그럼 하나는 원소가 대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1이 빠질 때, 2가 빠질 때, 3이 빠질 때 했으니까 일단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쪽에 대응 가지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걸 뭐 일일이 이렇게 뭐 카운팅해서 지금 두 개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 2, 3에서 1, 2로 가는 전체 대응 가지수를 하게 되면 1이 가는 거 두 가지, 2가 가는 거 두 가지 해서 2의 세제곱 해서 8가지가 돼요. 자, 그 중에 얘네들이 왕창 1로 다 가거나 왕창 2로 다 가는 거 요거 빼면은 뭐 1, 2 이제 두 개로 가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왕창 1가는 한 가지, 왕창 2로 대응되는 한 가지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빼면 여기 1, 2, 3이 두 개의 문자로 가는 그런 대응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 2, 이 두 개의 문자가 최종 치역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A로 가든 뭐 이렇게 B로 가든 가짓수 두 가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이라는 숫자는 또 아무거나 대응돼도 되니까 또 두 가지. 이런 가지수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6가지가 되니까 그러면은 3 곱하기 24 이렇게 되겠네요. 6, 4, 24. 자, 되시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대응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A, B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응은 이게 F 원소가 이제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했으니까 이제 세 개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뭐 대응되는 이 가지수. 그러면 이제 이거는 3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1, 2, 3이 가서 대응돼야 되는데 하나의 원소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왕창 1이 되거나 왕창 A가 되거나 왕창 B가 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6이 12, 12가지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24에다 요거는 얼마가 되나요? 72가 되나요? 72? 더하기 해주면 얼마? 96 되겠고 96에다가 또 이걸 이렇게 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죠? 108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나요? 와우,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 108가지가 나오는, 자, 특히 F 대응할 때 이 부분의 규칙이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냥 이게 뭐 모두 다 대응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하나 대응될 때, 두 개 대응될 때,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대응될 때를 나눠서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 특히 이제 함수 대응은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면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의 수 문제 할 때는 논리적으로 바른 순서로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니까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fx가 주어져 있고 와우, 합성함수 3개짜리 됐네.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이제 나머지 정리 계통이네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fx를 뭔가로 이렇게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겼다라고 공부했던 거 좀 기억나나요? 그럼 풀이 원리는 뭐였죠? 그러면 여기 나눠주는 수를 포함한 이 부분에 0되는 이런 숫자를 좀 집어넣겠다. 이런 것들이 풀이 원리였던 거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요거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입할 숫자가 0하고 1이로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지금? 이게 이제 f가 하나가 아니라 합성함수라서 미리 좀 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조사를 해볼 거예요. f0은 얼마가 되죠? 이곳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네요. 그러면 f1은 얼마일까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니까 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결과가 3이 나오네요. 와우. 그러면 F3은 얼마가 될까요? 27 마이너스 9 플러스 1 그러면은 18에다가 19 이런 숫자가 되네요. 자, 미리 좀 조사를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네, 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게 F라는 그 세 개짜리 합성함수인데 이곳을 x-1로 나눴다. 그러면 몫이 생긴다. 2차로 나눴다. 나머지는 1차다. 그래서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놓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리상 자,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0. 그러면 0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죠? F0. F0 얼마였죠? 1. 그럼 이제 F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요? 1.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면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온다?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3이에요. 3. 이렇게. 근데 지금 0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쪽에 0 집어넣으면 결과는 B. 해서 이제 B 값을 얻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F1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3. 그래서 또 3을 또 집어넣으니까 얼마? 1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1 집어넣으니까 이게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B 값이 3이었으니까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나요? 16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라고 했던 GX라는 것은 16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G-1 값을 구해달라. 이곳에다 뭐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3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어때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는 지금 선생님이 뭐부터 시작했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배웠던 풀이 원리,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라는 풀이 원리, 특히 이제 이곳 나눠주는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값을 대입한다. 요 핵심. 그리고 실제 문제 들어갔을 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다. 요 항목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자, 기억 되살려서 잘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색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에 칠을 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 근데 인접한 데는 뭐 다른 걸로 칠한다. 뭐 그냥 전형적인 형태의 면의 색칠하기네요. 자, 1번 문제는 세 가지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칠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색칠하기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죠? 가장 많은 면 접하고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풀이 원리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 막 따져야 되는 거니까 힘들고요. 자, 그런데 일단 1번 문제를 좀 풀이를 해보면, 자, 으쌰. 면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면이 있네요. 근데 색은 몇 개 있고요? 3개 있고요. 한 색을 3번 칠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각각 색을 2번씩 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칠할 때는 요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으면 접하는 거니까 여기다 칠을 할 거예요. 물론 가지수는 3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칠해야 되니까 인접하지 않은 요 부분에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색 남았습니다. 그럼 그 2가지 색은 어떻게 칠할까요? 자, 요렇게 부분하고 요렇게 부분 2가지 파트 부분 있죠. 가운데를 혹시 뭐 빨간색을 칠했다면 파란색을 동그라미 부분 혹은 X 부분 2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다른 색을 다른 곳에 칠하니까 6가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1번 문제 풀이가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 자, 수성고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이번에 냈어요. 4가지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려고 한다. 6면에다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부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공간을 좀 분할해 볼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가운데다가 색칠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색을 칠할 거예요. 근데 이 칠하는 방법이 아까 1번 문제에서 봤듯이 한 군데 칠할 수도 있고 몇 군데 칠할 수도 있고 2군데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방법 자체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물론 가운데 칠하는 거니까 가지수는 이제 4 곱하기가 되겠고요. 4가지 돼 있으니까. 자, 이때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3면이 남았고 칠할 곳은 5곳, 3가지 색깔이 남아있고 5곳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색을 어떻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2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3가지 색 중에서 한 번 사용할 색을 만약에 고른다면 이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고, 이것을 칠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으니까 아무 곳에 칠해도 되죠. 한 곳에다가 뭐 칠을 한다라고 해주면 칠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칠하는 곳은 5가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2가지 색에 2번씩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엇갈려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10에다가 10이니까 여기가 120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칠할 곳은 하나, 둘, 셋, 4개의 면이 있는데 색깔은 역시 3색이 남았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과연 이 3가지 색을 다 쓸까? 만약에 다 사용하는 경우라면 2번, 1번, 1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가운데 부분 칠을 하고요. 3가지 색깔 중에서 자, 2번 칠할 색을 선택을 하고요. 이걸 칠을 하게 되면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은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고.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칠하는 방법이 3가지. 그리고 나면 2군데가 남았으니까 2군데는 요 나머지 한 번 사용하는 색을 칠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2에다가 6에다가 해주니까 이 가지수가 7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칠을 한 상태에서, 가운데랑 여기 색을 칠한 상태에서 색을 지금 4면 남았는데 3가지 색을 쓰는 게 아니라 2가지 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색을 고르는 방법,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색을 선택한 거죠. 색을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4면에 이제 2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은 2 팩토리알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3이니까 6, 4, 24 이렇게 가지수가 됩니다. 그럼 요거 2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죠? 9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0하고 96을 합치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16가지가 되는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히 2번째 문제 풀 때 여러 면을 접하는 곳이 이제 가운데 부분이니까 여기를 칠을 하는데 그곳에 색을 한 번 쓸 때, 2번 쓸 때 나눠야 되겠고요. 한 번 쓸 때는 5면이 남았고 색은 3개 남았으니까 모든 색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부분 풀 때는 4면 남았는데 3색을 다 쓸 수도 있고 2색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이제 칠을 하는 가지수가 2가지, 1가지, 1가지. 여기는 이제 2색을 선택하면 2가지, 2가지. 2곳 이렇게 칠을 한다는 거, 논리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만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서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수성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락락락!